사회복지 정책에 1, 2, 3, 4, 5까지 쭉 나왔는데 정책의 목차에서 맨 앞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이 역사잖아요. 영국 역사부터 정책부터 들어가는데 워밍업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개념인데 1번부터 5번까지 해서 잘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2번 체크하시고요. 평등 이야기. 자, 되셨나요? 4번 체크하세요. 2번과 4번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5번까지 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1번 들어갑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영역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 시험에 뭐 거의 거론된 바가 없는데 그래도 암기법 하나면 끝나니까 외워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건소주 교사 플러스 노조광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이걸 제가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그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자, 이 안에 있는 동그라미가 협이고 바깥쪽에 있는 동그라미가 광이가 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가 건, 소, 주, 교, 사를 쓰고 노, 조를 쓰면 돼요. 노조광의 의미는 뭐냐? 노조가 광의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노조광. 그러면 이제 딱 우리가 뭐랄까요? 눈치학적으로. 시작. 건강, 소득, 주택, 교육, 사회복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 이건 뭐예요? 노동 조세예요. 노동 조세. 노동을 이제 고용 정책이라고 하고요. 자, 정리가 됐죠? 이 그림 하나로 정리할 수 있어요. 협의, 건강보장 정책, 소득보장 정책, 주택 정책, 교육 정책, 사회복지 서비스 정책, 마샬, 시민권론의 학자인 마샬이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협의 영역 플러스 노동정책, 고용정책과 조세정책이 들어가면 바로 광의가 된다. 워밍업 했습니다. 2번, 사회복지 정책 가치로서의 평등이죠. 가치 동그라미. 사회복지 정책은 가치를 추구해요. 그래서 자, 맨 위에 챕터 4 사회복지 정책 제목에다 쓰세요. 사회복지 정책 제목에다가 가치지향적이라고 써놓으세요. 사회복지 정책은 가치지향적이다. 맞는 거예요. 가치 중립적이다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1급 시험에 이렇게 낸 적이 있습니다. 가치 중립적이 아니라 가치지향적이라고 해요. 그러면 어떤 가치들이냐? 여러분들이 뭐 사회복지 하면 생각나는 단어들이 많이 떠오르잖아요. 그 단어들이 들어가요. 평등이라든지 자유라든지 사회연대라든지 그 다음에 사회적 적절성이라든지 사회통합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회복지의 가치예요. 그래서 가치지향적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넘어갈게요. 자, 가치로서의 평등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평등 이야기를 할 거라고요. 평등은 여기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수량적, 두 번째가 비례적, 세 번째가 기회의 평등인데 세 번째 별표, 기회의 평등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수량적 평등은 뭐냐?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따지도 않아요. 묻지도 따지도 않고 다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수량적 평등이죠. 그래서 자, 밑에 공간이 써져 있네요. 결과의 평등의 현관펜 밑줄 치면 돼요. 결과적으로 모든 걸 다 똑같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의 평등이에요. 자, 오른쪽에 뭐 욕구와 능력의 차이에 관계없이 사회적 자원을 똑같이 분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비례적 평등은 뭐예요? 이거는 다 감안해서 주는 거예요. 능력이 어떻고 기여 정도가 어떻고 감안해서 그게 많으면 많이 받고 그게 없으면 적게 받는 거죠. 공평하고 똑같은 거예요. 공평, 이퀄티. 자, 공평의 현관펜 밑줄이요. 욕구, 능력, 기여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상이하게 배분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이제 기회의 평등입니다. 기회의 평등 밑에다 써요. 기회균등이라고 쓰면 돼요.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가 바로 이거죠. 기회균등이래요. 기회균등. 많은 사람들 중에서 되게 사회적 약자인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기회의 균등에서 약간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기회의 평등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결과까지는 보장해 줄 수 없지만 결과까지 보장해 주는 건 결과의 평등이니까 결과는 보장을 안 해줘요. 안 해주고 과정상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회 평등의 개념이거든요. 자,
거기 보면 소극적 평등이라는 말이 보이시죠? 결과는 보장 안 해주고 과정만 주기 때문에, 과정의 기회만 균등하게 주기 때문에 소극적이다라는 말 쓰는 거예요. 소극적 평등과 동의어인데 결과의 측면은 무시한 채 과정상 기회만 제공하는 거예요. 자, 과정상 기회를 줬어요. 근데 거기에 결과에 불평등이 나타났죠? 그거는 뭐 상관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과정상 기회 줬으니까 결과에 대한 불평등은, 결과상 차이가 나는 것은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회의 평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긍정적 차별 시정 조치, affirmative action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장애인 의무 고용제. 우리나라가 이제 장애인 의무 고용제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채용 인원에 공공과 민간에서, 최근에 우리 시험에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민간 기업에서, 민간에서 장애인 고용 의무제를 행해야 되는 사업장의 규모를 물어봤어요. 간단한 문제인데 그게 바로 50인 이상 사업장이거든요. 50인 이상. 자, 거기 장애인 의무 고용제 밑에다 쓰세요. 나왔기 때문에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의무 고용해야 함. 우리 시험에 나온 게 요거라니까요. 상시 50인 이상. 요걸 이제 물어봤어요. 뭐 예를 들어서 50인 이상, 100인 이상, 200인 이상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수치를 많이 이제 법이 중요한 법은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집요하게 안 했던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문제를 내고 풀이해주고 하잖아요. 그때 이제 50인 이상을 한번 거론해 드려갖고 그 수업을 들은 분들은 다 맞췄는데 어찌됐든 간에. 자, 50 이상 사업장의 경우는 의무 고용을 해야 된다. 이거 하나 팁으로 넣으시고요. 자, 장애인 의무 고용제가 뭐냐면 장애인이 일자리를 잡을 수 있게 국가가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50인, 어떤 기업에 50인 이상 사업장에 이 사람이 채용될지 채용되지 않을지는 그거는 이제 보장 못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까지는 보장을 못 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자, 바로 아래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에다가 이걸 쓰세요. 조건의 평등이란 게 있어요. 조건의 평등. 조건의 평등은 기회의 평등의 추상성을 보완한 거예요. 기회의 평등. 문제인 추상성을 보완한 거예요. 상당히 좀 이렇게 막연하면서 추상적인 게 기회의 평등이거든요. 그걸 조금 더 구체화시킨 거예요. 자, 조건의 평등은 조건의 평등 두 번째 들어가요. 두 번째는 구체화시켜 출발 조건을, 조건의 평등이니까 출발 조건을 공정하게 정비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조건의 평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두 번째가 좀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조건의 평등이 등장한 것은 이것 때문에 등장한 건데 개념이 이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죠. 지금 아까 장애인 의무고용제 했잖아요. 그 장애인 의무고용제에서 그 장애인이 중증이냐 경증이냐 그걸 구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추상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조건의 평등에 여기 출발 조건이 나왔잖아요. 경증 장애인이 있고 중증 장애인이 있다. 그러면 중증 장애인이 경증 장애인보다 더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이 중증 장애인이 더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조건의 평등의 사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기가 골이다. 예를 든다면 이게 목표 지점이다. 그러면 똑같이 출발하는 게 아니라, 자, 중증 장애인은 여기서 출발하고 경증 장애인은 여기서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이분이 더 아프니까, 이분이 더 이분보다는 불리한 조건이니까 이렇게 갈 수 있게 한다 이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구체화시킨 거죠. 그것들 조건의 평등이라고 해요. 자, 정리가 됐나요? 조건의 평등은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은 있어요. 그러나 조건의 평등의 개념이 맞게 나온 게 아니라 틀리게 나온 거예요. 그 문제는 제 기억으로 옳은 것 찾기였거든요. 근데 그 지문이 틀리게 연결이 됐었어요. 조건의 평등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사회복지 정책 수단 가치로서의 효율성입니다.
이 효율성에 대한 부분은 밑에 수단으로서의 효율성, 파레토 효율이 있는데 네 번째는 다음 시간에 하죠. 효율성은 좀 더 설명을 해야 되니까 시간상 5번을 먼저 하겠습니다. 5번. 자, 5번을 보면 평등 추구를 목표로 하는 사회복지 정책의 확대가, 여기서 끊어요. 효율성을 제외한다는 5가지 관점이 있다.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의미를 이해해 보게요. 의미를. 자, 외우려고 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국가가 평등을 추구해요. 평등 정책은 뭐 삼성전자라든지 LG라든지 그런 데서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효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 국가가 평등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럼 국가가 평등을 추구하는 대표적인 정책이 공공부조 정책이 있어요. 공공부조 정책이 평등을 추구하는 정책이죠. 아주 밑바닥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최저보장 수준을 맞춰준다고요. 이게 평등 정책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런데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국가가 평등을 추구하는데 그런데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1번. 국가가 수급자분들한테 급여를 주잖아요. 그러면 빈곤부터 막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노력을 안 하세요. 여러분들 이거 많이 들어보셨어요. 빈곤의 함정에 빠졌다. Poverty Trap. 빈곤에 덫에 걸렸다. 라는 말을 하죠. 그게 첫 번째 근로동기의 약화가 바로 그거예요. 일하지 않으시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로동기의 약화. 이게 복지병이다 이거예요. 안 써도 돼요 여러분. 복지병.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축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희망키움 통장이라고 하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저축을 유도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축과 투자 동기 이런 것들이 약화된다 이거예요. 국가가 근로동기 약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EITC 제도, 근로장려세제라는 걸 만들어 놓고 저축이라는 걸 하라고 하기 위해서 희망키움 통장 1, 2, 그 다음에 청년 희망키움 통장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을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생산 부분이 기업체인데 생산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자원이라고 하거든요. 가용자원이 축소된다라고 하는 거죠. 가용자원의 축소. 그러면 경제가 안 돌아갈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는 뭐예요? 인력, 노동력이 안 들어오고 이쪽에서는 뭐예요? 자본이 순환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생산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자원이 축소되어서 경제가 침체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가 안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비효율. 네 번째는 뭐냐면 이제 현금급여라고 하는 것이 있고 현물급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현물급여의 경우는 그 소비자 선택의 왜곡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비자 선택의 왜곡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현금 같은 경우는 자기가 받아가지고 선택해서 쓸 수 있잖아요. 필요한 것을 되게 쓰겠죠. 그런데 소비자 선택의 왜곡이라고 했으니까 현물급여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현물급여. 현물급여는 말 그대로 물품을 전달한다고 합시다. 근데 나한테 정작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물품 평등주의 때문에 수급자라면 다 똑같이 드려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물품 평등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용이 나갔잖아요. 물품에 대한 비용이 나갔어요. 비용과 이득을 생각해 볼 때 어떤 게 크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득이 실제적으로 현물 같은 경우는 없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비효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회적 비용이 사회적 이득보다 더 커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 다섯 번째, 정부의 실패입니다. 정부의 운영 실패라고 쓸게요. 운영 실패. 정부가 평등을 추구하려고 막대한 돈을 쓰잖아요. 예산을 쓰는데 정작 그분들의 복지에 대한 체감도, 그 다음에 경제 성장 이런 것들은 좀 둔화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상 실패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비효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로동기의 약화, 저축 및 투자동기의 약화, 생산분을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의 축소, 소비자 선택 왜곡 현상, 현물 그 자리에 동그라미 치면 돼요. 만약에 이게 시험 문제화 되면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낼 게 이거밖에 없어요. 현물 급여를 현금 급여로 바꿔서 내겠죠.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현금 급여의 경우 소비자 선택의 왜곡 현상으로 비효율이 야기된다. 이렇게 나오겠죠. 이건 틀린 지문이다. 소비자 선택의 왜곡 현상은 현물 급여에서 더 심각하게 나타나는 거다. 사회적 이득보다 사회적 비용이 더 많아서 비효율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정부의 운영상 실패, 정부의 운영 실패로 써드렸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5가지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제가 별표를 쳤지만 이거는 시험에 많이 거론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5번을 먼저 했습니다. 4번 사회복지 정책 수단적 가치로서의 효율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